특히 20대, 30대, 40대를 많이 속였어요. 내가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종북이라고 하면 다 알 텐데. 근데 이 종북이란 말을 또 누가 만들어내느냐? 우리와 같은 이 우파, 대한민국 세력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그 종북 세력이 뭉쳐서 만든 정당이 민노당인데, 그 민노당, 아마 여러분들 대학교에 민노당 지부 있죠? 다른 대학에 민노당 학생회가 있을 거라고. 그 사람들이 요새 옷을 싹 갈아입었어요. 진보통합당으로 갈아입었어요. 다른 두 당을 흡수를 해가지고. 그런데 민노당의 정강정책은 뭐냐? 아주 화려해요. 조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사회주의 지향, 연방제 통일, 연방제 저가 통일이다. 연방제 통일. 이걸 주장하는 민노당이 절대로 우리가 종북이라고 안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참다 못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민노당은 주사파가 주도하는 정당이다. 즉 김일성을 따르는 자들이 주도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좌파를 해도 너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하면서 떨어져 나가면서 종북 세력이다라고 자기들이 이름 붙입니다. 그 내부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종북 세력이 민주주의로 포장을 합니다. 민주주의로. 여러분 북한에서는 민주주의란 말 안 쓰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보다 민주주의를 더 많이 써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닙니까? 그죠?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대한 무슨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써놨죠. 북한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북한에서 쓰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독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주 혼란스럽죠. 그 이상하다. 민주주의가 독재다. 민주주의가 독재다. 저쪽 설명은 이래요. 다수인 노동자, 농민이 소수인 지주를 독재하는 것이 바로 다수결 원칙에 의한 민주주의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용어를 막 혼란시키는. 민주주의로 위장을 하고, 그 다음 개혁 세력으로 위장을 해요. 평등 세력으로 위장을 합니다. 평화 세력으로 위장을 해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 세력으로 위장을 해요. 특히 이 민족이란 말을 종북 세력은 아주 교묘하게 써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야, 우리 민족끼리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는 쉽게 말하면 민노당과 김정일 세력끼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민족끼리냐? 민족 단일자겠지. 그래서 종북 세력이 주장하는 말은 무조건 180도로 돌리면은 그게 정확해요. 북한이 종북 세력이 평화를 말할 때는 그것은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종북 세력이 민족을 말할 때는 그것은 민족 단핵을 하자는 뜻이에요. 북한 세력이 평등을 말할 때는 그것은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최근에 또 요 세력이, 요 종북 세력이 뭘 들고 나오느냐? 복지를 들고 나옵니다. 복지.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무상이라는 말. 첫째, 용어를 아주 우리가 정신 들여서 봐야 돼요. 무상급식, 이 말이 맞습니까? 무상이란 말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공짜라는 뜻이에요. 아니, 무상급식, 우리가 중학생이 점심때 먹는 그 음식 값이 공짜입니까? 공짜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틀렸죠. 세금급식이죠. 그죠? 세금급식. 국비급식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무상이란 말에 속아 넘어가요.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반면에 속는 데도 1등입니다.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인간광우병이 걸린다는 아주 간단한 비과학적인 선동에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복지, 무상보육에 다 속아 넘어가. 왜냐? 공짜라고 하니까 좋다 이거지. 근데 공짜가 아니죠. 그 무상이란 말을 다 걷어내고 거기다가 세금이라는 말을 다 붙여야 돼. 무상의료가 아니라 세금의료지.
국가가 세금으로 대신, 환자를 대신해서 지불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주장하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기 시작하면은 그 나라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그리스로 간다. 국가 부도로 간다는 겁니다. 국가 부도로. 한국이 망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한국이 10년 안으로 망하려면 딱 요거만 하면 돼. 지금 민노당, 구민노당, 요새 진보통합당, 요새 민주통합당, 요 두 정당이 당 강령에서 하자는 대로만 하면은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확실히 망합니다. 그쪽에 주장하는 게 뭡니까? 두 개를 합치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그런데 북한 핵 폐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니, 핵무기를 가진 적 앞에서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라는 게 있어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하면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상대방이 권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칼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게임이 안 되죠. 그렇게 하잖아요. 두 번째, 국가보안법 폐지, 간첩활동 공개적으로 하라고. 공산당 활동 공개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무상의료 등등 무상복지시설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무상의료입니다. 무상의료. 원래 여러분들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부담한 의료비, 쉽게 말하면 치료비, 약값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얼마쯤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근접하게 맞히는 사람한테 제가 상을 주겠습니다. 원래 우리 국민들이 부담한 의료비 얼마쯤 됩니까? 올해 기준은 잘 모르겠고 참고해보니까 2005년인가 6년 자료로 기준하니까 국가보험에서 나가는 게 한 40조 정도 되고 민영보험에서 한 20조 정도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아, 정확하게. 5년인가 6년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이 90조가 됐어요. 원래 90조. 내년 100조입니다. 100조. 치료비를 이렇게 많이 나가요. 왜 그렇게 많이 나가느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어요. 65세 되는 인구가 지금 13%예요. 이게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65세 이상이 되면 아픈 데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전체 의료비 중에서 65세 이상한테 30%가 나갑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의료비 지출이 엄청 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료비가 전체 GDP의 지금 8%를 차지합니다. 8%. 자, 이걸 공짜로 하겠다. 지금은 어떠냐? 그 중에 60%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40조, 내년 기준으로 약 40조는 민간인이 부담을 하는데 지금 무상 의료라고 하면은 그 민간인 40조도 부담하지 마라. 그럼 그 40조 누가 부담하죠? 민노당이 부담합니까? 민주당이 부담을 하나? 이 40조가 누가 어떻게 하면 이 40조를 만들어냅니까? 그럼 세금 걷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상의료 하겠으니까 내년에 세금 여러분들 40조를 더 내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몽땅 다 떨어지겠지. 선거에서. 그 이야기를 안 해버려요. 무상의료만 한다고. 그럼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든지 빚을 내는 것으로. 국가가 빚을 내기. 그래서 국가가 빚을 내기 시작을 해요. 그리스가 망한 거 다 같은 코스를 갔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이 저렇게 경제가 먹는 것이 모든 원인 중에서 가장 큰 단일 원인은 무상의료예요. 이 무상의료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감기 걸려도 종합병원에 갑니다. 보통 옛날 같으면 감기 걸리면 설탕물 마시고 해가지고 땀 떼면 됐어. 그 다음에 약을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주사 맞기 시작을 했어요. 개인 병원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종합병원에 갈 거야. 종합병원 간 김에 이왕 온 김에 공짜니까 우리 CT도 촬영 한번 해보고 그 비싼 MRI도 찍고 한번 해보자. 다 공짜인데 과잉의료가 생기는 거죠. 과잉의료. 지금 미국이 그래도 과잉의료. 과잉의료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의사가 바빠지니까 예약을 해도 한 달 전에 예약을 합니다. 미국에서 그런 수술 기다리는. 한국은 그래도 거기 문제가
깊지 않아서 아주 의료가 빨리빨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무상의료. 한때 우리 있을 때는 우리가 기억하는 예산 구조에서는 무조건 국방비가 제일 많았어요. 국방비가. 예산입니다. 우리나라 내년 국가 예산이 우리가 한 300조 넘습니다. 우리 국가 예산 중에 무슨 부분 예산이 지금 제일 많겠습니까? 복지. 얼마쯤 될까요? 3분의 1. 33%. 약 92조가 내년도 예산 중에서 30%가 복지 예산. 두 번째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복지당, 교육 45조, 국방비가 33조. 국방비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방비가 세계에서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이스라엘의 국방비가 전 GDP의 8%인데 우리는 2.7%. 국방비 33%. 국방비보다 3배가 복지에 더 많이 진출. 우리나라 국방비가 어느 정도 작으냐 하면은 이런 비유를 하죠. 1600cc 자동차 가진 사람이 연간 내는 보험료가 국민이 내는 국방비보다 더 많아요. 이처럼 국방비는 적게 쓰고 복지에 돈을 많이 쓰기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생산성이 약화되는 거죠. 항만, 도로, 교육에 투자하면은 그게 회수가 됩니다. 복지에 투자하면은 이게 회수가 안 돼요.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선진국이 될수록 복지 예산을 줄이고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된다. 복지 예산을 늘리면은 국민들이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져 주도록 바란다. 나의 운명은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게 이 자립형 인간, 자율적 인간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져라. 일자리도 국가가 만들어 달라. 길 가다 넘어져도 이것은 대통령 때문이다. 오늘 목욕탕 가다가 미끄러진, 저 비도 치는 거 모르고 자기가 미끄러져 놓고 이거 이명박 때문이라고 욕하고 이런 식의 인간이 되어버린다. 그렇죠? 인간을 망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빨리 망치는 방법은 공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공짜를. 이런 게 한국의 이 종북 세력이 복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재정을 망치고 한미동맹을 해체한다고 해가지고 국방을 망치고 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걸 통해서는 법치를 망치는 이런 일을 아무 양심의 가치 없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그 가장 핵심에는 나는 대한민국을 미워한다. 김일성, 김정일이가 차라리 좋다 하는 가치관이 딱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념인 것입니다. 잘못된 이념이 바로 그런 인간을 만듭니다. 그 최루탄 던진 김선동이라는 사람 그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인간이면은. 그런데 자기가 윤봉길 안중근 의사를 인용을 하면서 영웅처럼 지금 살고 있어요. 아무리 따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 잘했다고 격려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을 거예요. 이런 나라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지금 이 순간이 잘못하면은 한국이 피크타임에 온 거 아니냐. 앞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이 걱정이 생겨요. 우리는 이미 피크타임에 와서 앞으로 피크타임을 누리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큰일이죠. 피크타임에 도달하기 전이 좋은 거지. 거기 도달해버리면은 그런 걸 한자로서 항용유해라고 해요. 용이 하늘까지 올라가가지고 후회를 한다. 용이 더 올라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내려갈 길밖에 없으니까 괜히 내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후회한다고 그래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이 물려쳐야 될 게 공짜 심리.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요 안경 끼신 분 제일 먼저 손 들었으니까. 아, 마이크 가시면 저번에 마이크를 쓴 적이 있으니까. 제가 좀